여러분은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있나요? 거창한 자존심 말고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끝까지 붙잡는 마음,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스스로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사람은 그런 것 하나 정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가네시로 가즈키의 영화처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조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편의 단편이 등장하지만 처음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각기 다른 인물, 각기 다른 삶, 각기 다른 고민. 하지만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어지고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의 영화를 본 것처럼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원, 학생, 아이, 평범한 가족,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관계 앞에서 흔들리고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누군가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순간들이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만의 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양보할 수 없는지 그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5편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마지막 편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2편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모티브가 된 영화까지 함께 보시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모티브는 영화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영화는 욕망과 파멸을 그린 작품이지만 소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던 두 제1조선인 고등학생.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두 사람은 늘 현실의 벽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관입니다. 극장 안에서는 누구도 출신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2시간만큼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영화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버티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친구가 더는 혼자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주인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인지 위험한 일인지 그런 걸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장면을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얻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선택하는 것 아닐까. 현실은 우리에게 계속 타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적당히 살아가라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우정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모티브는 영화 페일 라이더입니다. 원작 영화에는 약자를 짓밟는 세상에 홀연히 나타나 정의를 실현하는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소설도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한 소년,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소년. 그런데 어느 날 가죽 라이더 슈트를 입은 아주머니가 나타납니다. 소년을 괴롭히던 불량 배들을 시원하게 혼내주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소년과 하루를 보낸 뒤 조용히 한마디만 남깁니다. 아이들은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긴 설명도 거창한 충고도 인생을 바꾸는 연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소년에게 오래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긴 설교보다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하루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소년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괴롭힘도 현실도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년은
세상 어딘가에는 이유 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선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사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모티브는 영화 로마의 휴일입니다. 신분도 현실도 달랐던 두 사람이 단 하루를 함께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영화. 하지만 소설은 사랑보다도 기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뒤 점점 웃음을 잃어가던 할머니. 가족들은 두 분이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영화를 다시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희귀한 필름을 어렵게 구하고 사람들을 모아 작은 상영회를 열고 스크린에 불이 켜지는 순간 희미해졌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영화를 본다는 건 과거를 다시 사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고 있던 마음을 잠시 다시 만나는 일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흘러도 소중했던 기억은 누군가가 꺼내어 줄 때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남겨진 사람을 조금 더 살아가게 만든다. 결국 이 소설 영화처럼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는 그저 계기였을 뿐 누군가는 우정을 지키고 누군가는 아이를 지켜주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을 지켜냅니다. 지키는 것은 모두 다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음에는 다르게 하면 되겠지, 그런 선택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건 어느 정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둘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인데 언제부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영화처럼의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멋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끝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를 외면하지 않았고 모르는 아이를 지나치지 않았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거창한 정의도 세상을 바꾸는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선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걸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영화처럼이 오래 남는 이유는 화려한 이야기를 들려줘서가 아닙니다. 반전이 뛰어나서도 눈물을 억지로 끌어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차별받던 친구를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한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사랑했던 시간을 끝까지 기억하려는 가족.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기보다 왠지 모르게 안심하게 됩니다. 아직 세상의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구나. 아직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해지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책을 덮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이루며 살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는지로 기억되는 건 아닐까. 돈도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렸던 선택,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었던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후회했던 일을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는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있나요? 이상 이기적인 독후감이었습니다.